하루하루 정말 전쟁 양상을 지켜보면서 어떤 매매를 이어가야 할지 긴 관점의 투자에 있어서 중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막판에 힘이 빠진 시장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좀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간밤 미시장이 다행히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에 기인했는지, 그러면 오늘은 끝까지 어떤 중심점을 잡고 가야 될지 개장 중계에서 함께 하시죠.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9만 9,100원으로 20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고요. 확실히 어제 GTC발 강세 움직임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은 신고가를 나타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IT 투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빅이벤트 앞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윗꼬리, 하이닉스는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2%의 상승으로 100만 원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에서 나온 미국 ADR 이 상장과 관련된 검토 이야기, 다음 3월 25일에 있을 이 주총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GTC의 수혜주로 거론이 됐는데요. 오늘장 2% 이상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소식, 그 당사자가 미 정부 입에서 밝혀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 3% 가깝게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앨범알이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도 나란히 강세를 보여주네요.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노란 봉투법 통과와 함께 로봇주들도 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함해서 로봇주들의 강세도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이오도 어제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 여기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0.95%의 강세를, 또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가 많고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쪽인데요. 지금 미래에셋 생명이 11%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본시장 간담회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주사라든지 그리고 코스닥과 관련된 종목들의 재평가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지 움직임 지켜보셔야겠고요. SK이터닉스가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막판까지 힘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신재생,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종목계의 SK하이닉스다,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5%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로셀은 테마단에서 이 드론 배터리 종목으로 중소형 배터리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상한가로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봐야 될 내용은 역시 유가입니다. 어제 막판 2시 반부터 꺾인 이유를 찾느라 바쁘셨을 텐데요. 이때 구간에 다시 한번 이란 전쟁 양상과 관련된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유가가 93에서 한 97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뒷심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변동성은 지속된다는 건데 약화되고 있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핵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의 분위기는 일단은 달갑습니다. 유가가 올랐는데요. 미증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고요. 우리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올랐습니다. 결국은 유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던 위험 자산의 움직임이 같이 비례 관계로 나왔다. 이 말인즉슨 변동성은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는 전강 후 약이었다면 야간 선물은 전약 후강의 패턴으로 오히려 뒷심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죠. 지금 오전 거래에서는 소폭 빠지면서 움직임이 나오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95레벨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중 내내 유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 뒷심의 힌트가 유가에 있을지, 아니면 이런 와중에도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속출하는 이 종목 장세에서 힌트를 찾아가 봐야 될지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두 분과 함께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재평가 기대감을 키우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를 오늘 개최하는데요. 지금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석유 최고 가격제라든지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라면 관심
중심을 갖고 있는 내용은 바로 코스닥의 리레이팅 이 키워드인데요. 오늘 이 금투협이라든지 금융기관, 이 유관기관 당사자들 그리고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인 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 더불어 IB,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이 자리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더불어 증권사 원래는 CEO가 참석하기로 했었던 이 간담회에 이제 실무진으로 바뀌게 되면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대거 이 자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코스닥의 리레이팅에 있어서 실무진들의 의견 청취와 앞으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코스닥 방안을 어떻게 내놓을지가 핵심인데 이미 힌트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서 코스닥을 독립적으로 분리시키는 것. 이렇게 되면 나스닥처럼 개별적으로 상장 폐지라든지 개별적인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장심사 폐지 재설계입니다. 1번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연기금들 코스닥 참여 요인을 제고시켜서 기관 투자자들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코스닥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요인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성 측면인데요. 투자자의 보호 강화, 중복 상장 심사 기준을 정립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최근 LS와 CJ 같은 지주사들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 중복 상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업계에서는요. 오늘 간담회에서 코스닥의 출발,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이 마중물이 될 거다. 그런 간담회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봉 보이세요? 지금 3월 한 달 동안의 일봉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해서 보면 더 좋을 텐데 코스피는 사실상 3월 초에서 딱 2월 28일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됐던 그 시점에 저점을 내려앉으면서 이 사이 갭을 다 메꾸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조금 전 보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빨리 그 갭을 메워가면서 3월 초순의 움직임까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직전에 나왔었던 고점인 1200포인트 선을 정책 모멘텀으로 뚫어내게 된다면 지수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 정책 방향과 함께 양 지수에 대한 좀 이분법적이지만 전략적인 측면 잠시 후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 마이크로적인 측면으로 이 반도체 간단하게 보고 갈까요? 마이크론 52주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고가의 속도가 마이크론 쪽에서 강하게 나오게 되면 IT 투톱에 비교가 되죠. 삼성전자 지금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요건 신고가입니다. 467달러를 간밤에 재경신했는데요. 이게 1월에 나왔었던 신고가 455달러를 간밤에 뚫어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직 2월 27일 수준의 신고가 못 뚫었고요. SK하이닉스도 109만 9천 원, 2월 26일에 나왔던 신고가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신고가 대비 조정폭을 보자면 마이크론은 21%, 삼성전자가 한 25%로 비슷하게 전쟁 양상에 같이 빠진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점 대비 그런 반등폭은 누가 제일 빠른가? 간밤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입니다. 30%까지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가장 빠른 회복으로 신고가를 지금 돌파했고요. 느린 쪽이 삼성전자네요. 저점이 16만 7,300원인데 아직 15% 정도만 회복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만큼 덜 갔다라는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보죠. 다음 재료가 삼성전자의 힘을 실습니다. 빅이벤트 데이죠. 이 주주 총회 그리고 리사수 AMD의 최고 경영자 방안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미 기대하는 대로 이미 작년부터 AMD와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었죠. 엔비디아 쪽으로는 퀄 승인이 안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목말라 할 때 AMD 쪽으로는 HBM3E를 일찍이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증된 HBM4도 협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크고요.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죠. 이번 엔비디아 GTC에서 확인했던 그록3 LPU 칩을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AMD 쪽의 생산도 위탁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두 가지 포인트고요.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대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호가로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20만 원을 회복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전쟁 양상 속에 이 밀려났었던 이 갭을 크게 메꾸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론의 신고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리포트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MLCC와 이 수동 소자 업체와 관련된 전체 산업 리포트 간략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IM증권에서는 쌓여가는 긍정 정황들에 주목하자 어제 무라타에서요. 인덕터 포함해서 일부 수동 소자에 대한 판가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은가격 무섭게 올랐잖아요. 이것 때문에 판가 인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인 MLCC 가격도 올릴까? 그런데 지금 IM증권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 쌓여가는 긍정의 정황들 아직은 심증이지만 MLCC 가격 인상 조만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증거들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전략은 27년 실적 컨센에는 아직 MLCC 가격이 인상된 거라는 건 아직 반영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라타에서 이 보수적인 무라타에서 최근 인덕터 가격도 올랐다. MLCC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삼성전기의 26년, 27년 가격과 관련된 EPS 상향 조정이 나올 거다. 어제 강했던 전기의 연속성 기대해보죠. 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쪽만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작년 7월에 계약 맺었던 것 상대방이 테슬라였다라는 것이 미 정부 입에서 한 번 더 확인이 됐고요. GM이 철수한 그 공장을 이제 각형 배터리 생산하는 공장으로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 활용할 거로 보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LFP 각형 배터리는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지켜보자라는 내용입니다. 40만 원 회복 시도 나올지 보셔야겠고요. 더불어 배터리의 반가운 소식이라면 중소형 배터리 중에서 정말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비츠로셀을 포함한 비상장 기업들이 미국의 드론 배터리로 납품하는 내용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전쟁 양상 속에 또 새로운 수혜주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경쟁력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테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연속성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일까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조금 전까지 들어오고 있는 리포트들 서한 앵커가 바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당일 리포트 시장 힌트 찾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하이닉스의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큰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는 오늘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170만 원을 유지한 가운데 재평가 국면 진입을 기대한다라면서 그 근거로 공급 우위 지속 그리고 수요 지속을 그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먼저 수요 증가 그리고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감안할 때 메모리 반도체의 타이트한 수급 환경이 28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GTC에서도 최태원 회장 역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26년 추적 영업이익 177조 원 전망과 함께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북미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여전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프리장에서도 현재 100만 닉스 다시 한번 재탈환하면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 정규적인 흐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와 더불어 2차 전지의 기대감은 어떨까요? ESS 키워드로 오늘은 WCP에 대한 보고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S로 반전 드라마를 쓸 것이다 라는 KB증권의 보고서였고요. 기존 11,000원에서 2만 원으로 기존 대비 목표가를 82% 상향과 함께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어떤 반전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 모두 올렸을까 점검을 해보니까요. 키는 분리막에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 기여가 없었던 ESS용 분리막이 올해 2분기 출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 이러한 분리막 수요가 전기차 대비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 기대를 반영해 분리막 판매량 전분기 대비 50%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나 전일 이미 선반영돼 23%의 긴 장대 양봉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추가적 흐름 나올지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도 빠르게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메디포스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했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투자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먼저 이번 2분기 일본 임상 3상 결과 발표와 또 미국 3상 진입을 앞두고 글로벌 임상 확장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나 국내에서는 10년 장기 추적 데이터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 부분도 기대감으로 짚히며 추가 임상 결과도 함께 체크가 필요해 보겠다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흐름 기대해 볼 테고요. 당일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 체크해봤습니다. 네, 지금 호가상으로 코스피는 2.28%의 강세를, 코스닥은 1.9%의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전강 후 약이었기 때문에 긴장은 늦추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김태성 본부장님, 마이크론이 전쟁 이후 흔들렸던 주가를 다 회복하고 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안도하고 들어가기엔 늦습니까? 그러니까 늦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조정에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상승 시에 비중을 더 확대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공포감에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격보다 이제 안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18만 원 언더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보다 더 안정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GTC라고 하는 일정, 여기에 오늘 또 삼성전자 주총도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변수를 좀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 본부장님께 소부장 여쭤볼까 했는데 오늘 관심주로 PCB 업체 가져와 주셨어요. 어제 뒷심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이소페타, 심텍 다 좋았잖아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네, 지금 삼성전기 MLCC 얘기도 나오는데 FC BGA 기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브로드컴 향으로 공급 모멘텀 있는데 지금 소캠 엔비디아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기여될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시장과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저희 말씀 나누는 순간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을 키워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시장 나란히 2%의 강세, 시가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